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날이 조금 포근하긴 한데요. 네, 12월 그러네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계절과 어울리는 책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네. 저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조금 돌려주시겠어요? 네.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각기 다른 8명의 작가들이 기억하는 겨울방학 이야기를 담긴 앤솔러지 에세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 여러분이 같이 쓰신 거군요. 네, 8명의 필자들이 같이 썼고 제가 수줍지만 저도 한 꼭지 본인도 들어가 있군요. 네, 참여를 하게 되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영화 감독 윤담비,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 김예원, 소설가 박서련, 윤치규, 브랜드 마케터 김상민, 서점인 김성광, 유지연, 일러스트레이터 봉연까지 이렇게 8명이 함께 가닿은 사춘기라는 어떤 시절 그리고 겨울이라는 계절에 얽혀있는 추억과 기억들을 풀어놓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표지를 보니까 네. 일종의 만화책 약간 그런 감성이 같은 조금 애니메이션 묻어있죠.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약간 악연한 느낌이 조금 있는 네. 표지이고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겨울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예전에는 아주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좀 더운 걸 더 못 견디겠어요. 아, 그렇죠. 약간 조금 더 쌀쌀한 것이 바뀌었어요. 그런 면이 있죠. 저도 네. 사실 겨울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여름보다는 약간 겨울을 좀 떠올렸을 때 조금 포근한 느낌도 있고 눈 올 때.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풍경을 떠올릴 때 좀 추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눈 내리는 풍경도 그렇고 하얀 입김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도 시각적으로 맞아요. 되게 낭만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고 또 귤, 붕어빵, 붕어빵. 군고구마 그리고 이렇게 꼬치 어묵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런 풍경이나 냄새로도 기억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방학 이야기가 각자 다른 이야기를 좀 꺼내놓은 것 같지만 마치 누구나 지나쳤던 어떤 한 시절을 통과하는 이야기라서 이제 앞으로 이 계절을 지나갈 청소년부터 이미 지나온 어른들까지 좀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목은 근데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 그러면 뭔가 누구한테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는 거를 끝내 고백하지 못했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사춘기와 겨울이라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드시죠. 이게 이제 인터넷 서점 MD이자 에세이스트인 김성광 작가의 글이 책 제목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제목이 되게 무척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 어떤 그 사춘기 시기에 어떤 감정의 결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읽고 나시면 이 책이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각자가 모두 이제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 주었는데 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는 내 꿈일 수도 있고 또 취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존재나 대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춘기가 조금은 예민하고 섬세한 시기인 것이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점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가는 좀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그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때 당연히 남들과 조금 다른 게 당연하고 또 나만의 취향이나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막 다른 게 조금 무섭고 두렵고 좀 불안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서 내 꿈에 대해서도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계속 의심하면서 맞아요. 좀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또 평범해지기 위해서 좀 나의 진짜를 좀 숨겨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시기가 참 중요한 건데 네. 그런 호불호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걸 가지고 본인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놓치고 많이 지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다르면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아닌 척하고 그렇죠. 내 모습을 좀 감추고 숨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이미 그 시절을 거쳐온 어른인 필자들이 이제 돌이켜 보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는
나누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다 이제 저도 이렇게 쓸 때는 다른 분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마주하고 보니까 어쩌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건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명의 이제 글을 쓴 김성곽 작가가 이 책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좋아할수록 외로워지는 마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K라는 가수였는데 그 가수가 약간 예쁘장하게 잘생기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춤도 잘 추는 댄스 가수였대요. 아마 이제 예측이 읽다 보면 가능하실 텐데 이게 시대가 맞는 분들은.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남고를 다니면서는 그 주변의 남성들한테는 이 가수를 좋아하는 게 조금 약간 좀 튀었겠네요. 네, 그런 마음이 눈에 드는 띄었겠어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전람회를 좋아한다. 솔직한 얘기를 못했군요. 네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을 꺼내면서 이게 진짜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통해서 그때 왜 그랬을까 돌이켜 보면서 사실 별것도 아닌데. 사실 뭐 좀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떨까? 괜히 이제 그때는 그게 좀 부끄럽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그랬던 시절의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용기를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8명의 작가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자기 얘기를 쓴 건데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네, 아마 시기와 계절을 이렇게 한정지어 주시니까 또 비슷한 감성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겨울이라는 계절이 성장과도 지금 당장은 성장하지는 않지만 지나고 바로 나면. 봄이 오는 거고 네, 맞아요. 또 여름이 오는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앞둔 어떤 기다림의 시간 뭐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겨울방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시기죠. 맞아요.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박서련 작가의 글 중에서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나는 겨울에 자란 것 같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되게 겨울이 좀 띄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새해도 있으니까 나이도 한 살 먹게 되는 먹죠. 시기잖아요. 겨울은. 그래서 뭔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좀 내가 달라진다? 여름방학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름방학은 좀 더 일상이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느낌인데 겨울방학은 이제 새 학기가 또 찾아오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아쉬우면서도 이렇게 설레는 그렇죠. 감정이 동시에 드는 있죠. 네, 그런 감정선들이 느껴져서 뭐 이렇게 여기 책에서도 보면 입시 준비를 하면서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설렘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겨울이 좀 춥다 보니까 집에 이제 좀 있게 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소설이나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그거 보기가 제일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뭐 가수나 이런 것들에 열중하고 몰입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열정, 설렘, 기대감, 약간 소박하고 단순한 기쁨이나 즐거움 또 이미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겨울방학의 한 시절의 어떤 나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되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 책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그 각자의 글의 말미에 지금의 나가 이 책에 등장하는 과거의 나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그런 제목이 많네요. 네. 예, 그때의 나, 뭐, 그렇게 많이들 썼고, 열 몇 살에 누구에게, 17살에 누구에게, 15살에 누구에게, 10살에 누구에게. 다 그런 제목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편지글의 이제 제목들인데요. 사실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오글거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쓰고 나서 또 그리고 책에 실린 글로 다시 만나고 나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어떤 그 편지글을 읽고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군요.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거리감이 든 상황에서 그때 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그때 나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막 글을 적었는데 지금의 내가 조금 위로를 받는 느낌? 네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 그 사춘기 시절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내가 좀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가지고 네. 이 글을 읽으면 좀 이미 지금 당장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거구나. 네, 그래도 좀 지난다면 그렇죠. 네. 조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미 그 시절을 지나온 어른들은 맞아 나도 그렇지. 참 좋았는데. 네,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유지연 대표는 그렇게 안 쓰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지목했는데 유지연 대표는 한겨울의 여의도를 누볐던 유지연에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약간 고백을 했는데 네. 여의도에 많이 이렇게 덕질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덕질 얘기를 했었죠. 네, 항상 네. 겨울에는 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 여의도에 공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있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네. 다행이네. 광장이었을 때는 완전 허허벌판이었는데. 맞아요. 춥지 않으셨어요? 한겨울의 여의도? 엄청 추웠는데 또 이제 막 방송국 안에 들어가서 보면 또 따뜻해지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박스 같은 거 깔고 앉아가지고 많이 기다렸던 봤죠, 기억이 저희도. 나요. 네. 네. 그렇게 기다리셨던 이야기를 한겨울의 여의도를 누볐던 유지연에게라고 쓰셨네요. 네. 정말 이제 겨울방학이 기말고사가 아직 안 끝났죠? 끝나면 바로 이제 겨울방학을 맞게 되는 청소년들 혹은 또 여전히 겨울과 같은 그런 움츠려 들어있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또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어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진짜 마지막 겨울방학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를 바라는 어린 필자가 이제 그때는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달린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좀 따뜻한 눈송이가 내리는 겨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봉현 작가의 글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봉현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군요.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시간을 지나오고 나면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버린다. 19의 그 혹독한 겨울이 나의 마지막 겨울 방학이었다. 성인이라는 이름 아래 인생의 방학은 없다. 우리는 늘 어딘가로 출석해야 하고 언제나 답변해야 한다. 끊임없이 시험을 보고 반듯한 결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정해지지 않은 시간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집, 답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는 질문들. 어른이 된 나는 욕심이나 욕망보다는 필요를 생각하며 사는 것 같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크고 작은 노력을 한다. 노력의 원동력은 19의 나에게서 태어났다. 절실히 노력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할 수 있음을 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본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몇 번을 성공하고 수백 번 실패했다. 여전히 노력은 힘겹다. 두려움과 막막함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숙제 같다. 하지만 차곡히 쌓아온 스케치북처럼 반복된 연습과 묵묵한 끈기는 나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한다. 어른의 삶은 상상과는 달랐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성실하게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 네. 항상 인용문을 유지연 대표 진짜 잘 뽑아주세요.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있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상하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잘 뽑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인생에 방학이 없죠. 네, 좀 약간 슬퍼요. 좀 슬프지만 네. 그래도 이분의 그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그 안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의 삶이 상상과는 다르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어른이 누리는 또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어른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걸 하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책방 사춘기에는 이런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윤단비 작가 외에 7인이 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 라는 책 같이 읽어봤습니다.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한 동네 책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혜경의 고백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져 용기